네, 오늘 나스닥 대폭락하고 있습니다. 사실 금요일도 큰 폭락이 있었고 월요일도 사실 별로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요즘 나스닥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아요.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오전 1시 반 기준으로도 나스닥은 2.14%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찍고 잘 것 같은데 나머지 시간에서 좀 만회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제발 단반골 이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초반에 굵직한 뉴스들이 나와서 이제 그거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미국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된 소비자 신뢰 지수 때문이에요. 이 소비자 신뢰 지수라는 게 뭐냐? 소비자들이 향후 경기를 낙관적으로 보는지 비관적으로 보는지 설문조사를 한 거고요. 근데 이 지표가 예측치가 102.7인데 이번에 조사를 해봤더니 98.3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측치랑도 꽤 큰 폭의 차이가 나는 데다가 3개월 연속 하락하기도 했고요. 더군다나 2021년 8월 이후에 가장 큰 월간 하락폭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나온 지표가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안 좋다라는 거죠. 세부적인 걸 보면 6개월 뒤에 일자리가 적어진다 생각한 사람들이 지난 10년간 최대로 올라갔고요. 그러니까 일자리에 대해서 되게 암울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들이 생각하는 12개월 인플레이션 예상치는 급등을 했습니다.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렇게 소비자들이 경기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바뀌게 된 주된 요인은 관세 이슈죠. 트럼프가 계속 멕시코나 캐나다에 대해서 계속 관세를 밀어붙이겠다라는 또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시장에서 이 관세 이슈를 가장 큰 매크로 이슈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 컨퍼런스 보드에서 기대 부분이라는 거, 기대치에 대한 부분들을 설문조사를 하는데 이거 자체가 경기 침체 가능성을 예고하는 수준까지도 내려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표가 정말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너무 안 좋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컨퍼런스 보드에서 나온 경기 지표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인플레이션을 예상하고 있고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 스태그플레이션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보다는 위험 회피에 대한 우려, 리스크를 피하고 싶은 우려가 더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일주일 사이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정말 급격하게 낮아졌거든요. 자, 10년물 금리가 급격하게 낮아졌다라는 거는 미국 국채를 선호한다라는 거고, 미국 국채를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상황은 리스크를 회피하고 싶은 경우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플레이션보다는 좀 더 리스크 회피에 대한 우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주피터 자산운용에서는 이 금리의 변화를 보면서 통화정책의 경로와 관세 그리고 정부 감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투자나 고용이나 성장의 둔화를 의미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이런 경제들의 어떤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신뢰 지수가 평소에 그렇게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지표는 아니긴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도 그렇고 이렇게 뭔가 장이 이런저런 이슈로 흉흉할 때는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뭔가 결정적인 시장을 흔들게 할 만한 한 방이 있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주식이라는 건 실적이 잘 나와야 되는 거고, 실적이 뭔가 꺾이는 조짐들이 보여야 그게 뭔가 결정적인 한 방일 것 같아요. 자, 또 X를 둘러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계절성이 결국 문제였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대선이 있고 난 그 다음에는 항상 이렇게 역사적으로 2월은 주식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았나 싶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 오늘 8% 하락하고 있는데, 테슬라가 크게 하락하고 있는 건 테슬라가 1월 유럽에 얼마나 많은 차량을 판매했는지가 발표가 됐기 때문인데, 이게 전년 대비 45%나 감소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 테슬라가 전기차를 많이 못 판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각이 있는데, 하나는 일론 머스크의 어떤 정치적인 행보, 일론 머스크가 미국의 좀 극우인 AFD라는 이제 정당을 지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럽의 최대 시장인 독일에서 전년 대비 60% 감소한 전기차를 팔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쨌든 영향을 좀 준 것 같고요. 사실 이거보다 더 큰 건 테슬라가 새로운 모델 Y를 출시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제품이 나오는 걸 앞두고 있는데 지금 당장 차를
안 사겠죠,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또 테슬라의 차량 판매가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나스닥 전체가 안 좋다 보니까 테슬라도 같이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엔비디아도 뭐 별수가 없죠. 2.61% 하락. 어떻게 보면 뭐 시장보다는 좀 덜 하락, 시장 뭐 엄청 큰 하락을 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좋은 소식이 하나 있긴 했어요. 그 뭐냐면은 중국에서 딥시크가 워낙 잘 됐고 시장에 큰 영향을 주다 보니까 중국의 많은 업체들이 AI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엔비디아의 H20이라는 인공지능 반도체를 주문한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또 좋은 뉴스만 있진 않았어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또 화웨이와 관련된 뉴스가 있었는데, 화웨이가 AI 반도체 생산에서 중요한 돌파구를 마련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화웨이의 최신 910C 프로세서의 생산 수율이 20%에서 40%로 향상이 됐다라고 하면서 슬슬 화웨이도 AI 반도체에서도 어느 정도 진보를 조금씩 이뤄나가고 있는 모습, 아직 엔비디아와 격차가 크지만 그래도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라는 뉴스가 또 나오면서 약간 또 이건 엔비디아 입장에서 불편한 뉴스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 최근에 있었던 이슈들, 그냥 불확실성에 따른 이슈들 아닙니까? 오늘 장을 흔들고 있는 거 사실 뭐 트럼프 관세 이슈, 매크로 이슈고 어떻게 보면 소비자 설문조사 관련된 이슈들인데, 사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미국 주식이 나스닥이 꺾이려면 실적이 꺾여야 되는 거거든요. 실적이 꺾이는 모습에 결국에 시장은 실망을 할 거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미에서 결국 다음 분기점은 이번 주 수요일 미국 장 끝나고 하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아닐까 합니다. 엔비디아가 어떤 실적을 내는지 또 시장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서 시장의 모습이 아주 크게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직까지는 미국 전체장의 펀더멘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아주 스크래치는 나 있지만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또 어떻게 전개가 될지 저와 함께 가보시죠. 감사합니다.